통꽃이 부패하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꽃잎들은 축축하게 무너져 내리며 갈색으로 물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탐스러운 흰 꽃을 피웠을 그 꽃이 말이다. 전정 가위로 나뭇가지를 치는 시선 끝에 저택의 안주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이름은 가마타 신이치.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조경사를 겸하고 있다. 집신 두 켤레를 꿰어시는 것은 조경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자라 넓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낸 탓일까? 어린 시절부터 풀을 바라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풀을 깎고 난 뒤 특유의 푸른 향기를 맡으면 묘한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 조경사의 일은 내게 있어 천직이자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이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저택은 인근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으로 넓은 평지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일품이다.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전정 작업을 의뢰받는다. 어느덧 이 집과 인연을 맺은 지도 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다. 팥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저택에는 2명의 하인과 안주인 게이코가 머물고 있다. 저택의 주인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고 이는 늘 그래왔던 듯했다. 게이코는 늘 그늘진 곳에서 정원을 응시했다. 그녀는 항상 무표정했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살결은 투명할 만큼 희고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흘렀다. 나이는 33살로 나와 동갑이었다. 날이 따뜻해져서 풀이 무성해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의뢰주인 게이코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네요 하고 답했다. 나는 과거에 게이코를 마주친 적이 있다. 고등학생 시절의 이야기였다. 학원 수업이 끝난 저녁 8시쯤 해가 완전히 저문역 앞을 걷던 중 유난히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띄었다. 검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투명할 듯 흰 피부를 지닌 여성이었다. 바로 게이코였다. 그녀의 옆에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양복 차림으로 아마도 회사원이었을 것이다. 게이코는 남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고 다정하게 기대어 걷고 있었다. 시선을 뗄 수 없어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게이코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그녀는 어딘가 모를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아챈 그녀의 당돌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 요염함에 매료되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코는 내게서 시선을 거두고 남자의 팔을 이끌어 사라졌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아마도 유흥가였을 것이다. 두 사람의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분명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쳐 지나간 순간이었고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말이다. 내 외모도 그 사이에 많이 변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밖에서 일하지 않아 피부도 타지 않았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것도 30이 넘어서였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상이었다. 가마타 씨, 갑작스러운 부름에 나는 깜짝 놀랐다. 게이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멍하니 계시네요. 피곤하신가요? 햇살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차라도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 나와는 달리 게이코는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곧장 돌아가야 해서요. 안 돼요. 열사병이라도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망설이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하인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결국 다다미방 객실로 안내되어 아이스커피를 대접받았다. 마주 앉은 게이코는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늘 작업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곤 했기에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도 게이코도 딱히 수다스러운 편이 아니라 대화는 겉돌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러 불편했다. 몇 번 화제를 던져보았지만 금세 다시 침묵으로 돌아왔다. 아이스커피를 다 마시고 이쯤에서 돌아가자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게이코가 나를 올려다보며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가마타 씨,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죠? 게이코는 처음 만났던 그날과 똑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는 내게 게이코는 자신의 팔을 감아왔다. 그날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게이코의 짜릿한 분위기에 머릿속이 몽롱해졌고 어느새 나는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게이코를 처음 보았던 그날은 아직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상대라는 것을 모를 만큼 내가 어리석지는 않았다. 실례하겠습니다.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듯한 유혹을 뿌리치고 저택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 맥주를 들이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씹었다. 생각할수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게이코처럼 아름다운 여성에게 유혹당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녀의 하얀 살결에 손을 대어 부드러운 감촉을 즐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쾌락을 얻었을까. 과연 어떤 소리를 냈을까. 망상 속의 게이코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체면 따위 버리고 그녀의 유혹에 이끌려 욕망을 채워버렸다면 좋았을까. 이제 더는 게이코의 저택에 불릴 일은 없을까. 방 안은 끈적하게 덥고 선풍기 바람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잔 속의 얼음은 이미 녹아 맥주도 미지근해졌지만 게이코의 하얀 손끝 감촉은 아직도 팔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 눈빛, 그 미소는 내 이성을 흔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예전에 만난 적이 있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인 나를, 그날 밤 그녀 옆에 있던 남자의 팔에 감겨있던 그 모습을 나는 줄곧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설마 그녀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솔직히 말해 마음속 깊이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나 같은 존재가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딘가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 욕망에 휩쓸렸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의 남편이 알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다음번에 또 불린다면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자신이 없었다. 불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괴로울 터였다. 게이코의 흰 피부, 그리고 눈동자 깊숙이 깃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도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역시 나는 저 저택에, 아니 게이코에게 이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원이 아닌 게이코에게 한숨을 쉬며 남은 맥주를 들이켰다. 이대로 잊은 척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려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게이코에게서 전정 의뢰가 들어왔다. 설마 다시 불릴 일은 없을 것이라 단정했던 내 예상을 그녀는 간단히 뒤엎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술렁였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 나는 게이코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유혹을 거절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다시 나를 불렀다. 그 저택으로, 그 정원으로, 그리고 그녀의 곁으로. 왜일까? 미련이 남은 걸까? 아니면 단순한 업무 연락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게이코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 그날 내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던 손의 온기가 떠올랐다. 분명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다른 저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시험한 걸까? 아니면 그저 심심풀이였을까? 그럼에도 어딘가 기대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다시 그 하얀 피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번 더 그녀의 미소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지도.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이건 일이다. 전정 의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되뇌면 되뇌일수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택으로 향하자 게이코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나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작업 중에도 나를 보는 기색 없이 늘 그렇듯 무표정하게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마다 햇살은 더욱 강렬해지고 나무들도 푸르게 우거졌다.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 오는 날이 잦아지고 습도도 높아졌다. 끈적거리는 감촉이 불쾌했다. 작업을 마치고 게이코에게 보고하러 갔다. 작업 끝났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을 걸자 게이코는 읽던 책을 덮고 나를 바라봤다. 땀을 흘리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게이코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게이코는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됐습니다. 하고 짧게 말했다. 그리고 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게이코는 내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다.
당신과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날, 당신의 시선은 제 몸을 훑는 듯 했어요. 저와 그 남자를 상상하며 흥분하는 것이 전해져 제 몸은 주체할 수 없이 짜릿했죠. 저는 그런 당신의 눈에 비치고 싶어요. 하! 하고 때때로 숨을 헐떡이며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리는 그녀의 모습에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어둠이 드리운 다다미 방, 틈새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 등에 두른 팔에 힘을 주었다. 문득 뇌리에는 비에 맞아 축 늘어지고 뭉개져 갈색으로 변색된 통꽃이 떠올랐다. 썩어가는 꽃잎은 추악했지만 묘하게 새끼가 느껴졌다. 그 모습이 게이코와 겹쳐 보였다. 몸을 더럽히며 쾌락을 탐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만지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게이코에게서는 언제나 꽃향기가 났다. 내가 좋아하는 싱그러운 풀내음이었다. 그녀에게 안기면 마치 그 향기에 둘러싸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게이코의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자 풀들은 맹렬한 기세로 자라났다. 전정이라는 명목으로 게이코에게 저택에 불려가는 빈도가 늘어났다. 나무들을 다듬는 작업을 마치면 차를 권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게이코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등을 어루만지며 유혹했다. 이것은 분명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가 끊어지고 욕망이 충족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나는 알 수 없다.